시간까지는 이제 대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대수가 뭐냐면은 숫자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문자화식 같은 거예요. 문자가 숫자를 대신하죠. 2차 방정식 같은 거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문자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 배웠던 건 대수. 쉽게 말하면 뭐라고? 문자화식 이었고요. 3단원부터 하는 것은 기하죠. 그렇죠? 기하가 뭐 하는 단원인지 얼추 알고 있죠. 뭐에 관련된 거죠? 쉽게 말하면 좌표 로 등장하는 도형. 그렇죠? 도형의 측량이라고 해서 보통 길이를 잰다, 넓이를 구한다, 각도를 구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도형이 등장해서 길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 각도 구하기 등등, 부피 구하기 이런 거 하는 것들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좌표와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기하와 좀 차이가 있다면은 고등학교 기하는 뭐가 등장하는 거죠? 좌표 평면이 등장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10단원 평면좌표, 11단원 직선방정식, 12단원 원방정식, 13단원 도형 이동까지 여기까지가 대부분 시험 폼일 것 같아요. 시험 폼이 끝에 거 한 단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3단원은 그것은 보통 나왔어. 어디까지인데? 그 뭐지? 2단원 끝까지 했어. 2단원 끝까지가 뭐야? 이거 전까지? 2차 방정식까지? 네, 2차 방정식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도형? 기하? 이거 할 것 같은데? 그치? 전부 다. 그러니까 요거 아마 알펜 끝까지일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뭐 점, 선, 면 이런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점을 배워요. 오늘 이 점밖에 안 배울 겁니다. 점 배우고 나면 이제 선을 배우는데요. 선에는 몇 종류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크게 두 개를 나눈다면 직선과 곡선이겠죠? 그렇죠? 직선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일차함수 이런 걸 배울 거고요. 곡선도 곡선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죠. 그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중1 때 배웠던 이제 쌍곡선, 반비례 곡선. 뭐 지금 안 할 거지만 그리고 이제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포물선. 그리고 요 고1 때 배우는 원의 방정식.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할 것은 요 단원 점, 요 다음 단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단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 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면을 따로 배우진 않아요. 면은 예전에 있었는데 교육관에서 빠지는 바람에 면은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점과 선에 관련된 것만 배울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점만 배울 겁니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지 않으면 다 풀면 뭐예요? 복습? 질문 받아야죠. 그렇죠? 네. 밑에 있는 거 유제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첫 번째가 이제 점, 아까 했던 점인데요. 점이 뭐 하는 건지는 알아요? 점의 정의? 점은 이제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만 알 수 있는 거죠. 크기도 없고, 길이도 없고, 그렇죠? 위치만 알 수 있는 거. 점이 한 개가 딱 등장할 때는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있고요. 원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산만큼 간 곳에 A라는 점이 있다.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해가요? 원점이 있고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간 곳에 B가 있다. 왼쪽으로 갔다 할 때는 이제 음수 붙이는 건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죠? 수직선 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 가로 써가지고 숫자 하나만 적으면 돼요. 좌표 평면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x축의 수소해발 드렸더니 여기 눈금이 뭐 3이고 y축의 수소해발 드렸더니 여기 눈금이 4일 때 이 점 A를 A의 위치를 나타내는 법.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하면 순서쌍이었죠. 3,4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축이 한 개만 있을 때는 숫자 하나만 적는 거고요. 이렇게. 축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숫자를 이렇게 쌓아서 적는 겁니다. 이해가죠? X축, Y축 문구를 읽어준다는 거죠. 어떤 점이 한 개만 있으면은 이 점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치만 나타내서 어디에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 정도만 하는 거죠. 점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요. 할 게 없네요. 그럼 점이 두 개가 된다면은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겨울방학에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점이 두 개로 바뀐다면은 이 점 두 개의 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이 두 개가 나오면 보통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거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A는 3이라는 곳에 점이 찍혀 있고 B는 -1이라는 곳에 점이 찍혀 있어요.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 근데 A와 B까지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는 거 많잖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 말고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가는 방식. 우리가 이것을 직선이라고 정의하는 건 이해가요? 선분, 직선으로 정의하죠, 그렇죠? 이거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한다? 하면 보통 다 배웠던 거니까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를 뭐한다? 뺀다. 그렇지? 3에서 -1을 뺀다. 그러면 4라는 이 길이가 나올 것이다. 4가 길이가 그렇지. 여기 3이고 한 칸이니까 총 4칸 아니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돼요. 오른쪽이 보통 큰 수인 건 이해가죠? 왼쪽이 작은 수고요. 그렇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데요. 문제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A라는 점 좌표가 A예요. B라는 점 좌표는 B고.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는 거야.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인지 몰라. 그럼 나는 그냥 어쨌든 A, B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이때는? 누가 오른쪽 왼쪽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건데? 어쨌든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게 돼.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거리를 구할 때 3에서 -1일 때도 되지만 -에서 3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도 똑같이 4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서 절대값을 붙인다. 이건 꼭 뭐 A에서 B를 뺄 필요 없죠. B에서 A를 빼도 어쨌든 절대값을 붙이면 그건 값은 같으니까요. 이 두 개를 같다. 요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공식 같은 거죠. 공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공식이긴 한데 수직선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니? 라는 공식. 이해가죠? 네, 수직선 위에. 그러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으면요? 좌표 평면 위에 점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피타고라스. 일단 중3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원점이 있고 아까처럼 3,5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여기 A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여기 원점이니까 5라고 쓸게요. 5부터 A까지 길이를 어떻게 구할래? 라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밑변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밑변이 3일 거고 높이가 4일 테니까 5A의 제곱은 뭐랑 같다? 3의 제곱 더하기 4제곱이랑 같다. 그렇죠? 3제곱 9, 4제곱 16 더하면 25 나오니까 5A의 길이는 5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죠? 만약에 원점이 아니라 다른 두 점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 위에 A라는 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좌표를 그냥 x1, y1 이렇게 볼게요. 이쪽 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볼게요. 이 두 사이의 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빼고 돌아갈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이런 거 말고 가장 짧게 가는
우리가 말하는 직선의 거리.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피타고라스랑 똑같죠. 수소에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눈금이 x1이겠죠? x좌표가 x1이니까 여기 눈금은 x2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했어요. 분명히 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식을 아까 했습니다. 그렇죠? 수직선에서 두 점의 거리 구하는 방식은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x1 빼기 x2의 절대값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같은 방식으로 y축의 수소해발 내리면 이렇게 하나씩 여기 눈금은 y1이 되겠네요. 여기의 눈금은 y2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마찬가지죠? 하나의 수직선의 눈금 둘의 차의 절대값. 그렇지? y1에서 y2를 뺀 거에 절대값 하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실제로 요 직각선만큼 높이가 되는 거 이해가요? 높이? 그렇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 직각선만큼 밑변되는 것도 이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AB의 제곱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하겠어? 밑변의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 x1 빼기 x2의 제곱, 그렇지? 더하기 높이의 제곱, 높이가 같은 거니까 절대값 y1 빼기 y2의 제곱.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은 데로 가죠? 그렇죠? 제곱 음수가 있던 양수가 있던 어쨌든 절대값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같지 않겠어?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절대값 제곱 모양이라서 그냥 절대값 기호 안 쓰고 가로를 이렇게 칩니다. 보통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AB의 제곱이 제곱 더하기 제곱한 거랑 같다 하면은 AB의 길이는 얼마? 하면은 뭐예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 제곱 이런 식으로 보통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죠? 이거는 x끼리의 차이 y끼리의 차이죠. x끼리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제곱하고 y끼리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제곱해서 더하기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공식이죠. A점 좌표가 이렇고 B점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다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공식이 되는 거죠.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겨울방학 동안. 그쵸? 나만 배웠구나. 나만 가르쳤구나 우리 반 애들한테. 응? 여러분도 각자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쵸? 네. 어? 저 왜 4가 되는 이거 왜 사냐고? 마이너스 빼기 3은 마이너스 아니야? 절대값은 플러스하고. 잠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얼마인지? 왜 그렇게 돼요? 마이너스 빼기 3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돼요?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구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점 두 개까지는 순조로워요. 중3 때 배웠던 거랑 많이 겹치지 않아. 그치? 솔직히 중3 때 이거 배운 학생도 있을 거야. 중3 때 배웠던 거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점 두 개까지는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룰루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뚝 하니 막히는 게 뭐? 바로 점이 몇 개짜리? 3개짜리입니다. 이제 점이요 3개가 등장해요. 점 3개를 찍어라 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이해가요? 점 3개를 찍어봐라 할 때 어떤 학생은 한 직선에 쪼르륵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점 3개를. 어떤 학생은 이 점 3개가 삼각형 나오게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 이해가죠? 점 3개를 일단 이렇게 찍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찍은 거를 좀 확장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야 되는데요. 바로 이게 내분점, 외분점이에요. 요거하고 할 수 있는 건 많죠.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형 관련된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세 점이 삼각형을 만들 때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 그치? 뭐 외심, 내심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치? 네, 그런 거 포함해서 이쪽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것부터 해볼게요. 아마 공식이 저거 보면은 맞아 겨울방학 때 배웠던 것 같았어 라는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 배웠어요.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한 직선에 세 점이 있어요. 뭐 편의상 A점, B점, C점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거리를 쟀다.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이고 이 거리가 15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지? 거리를 쟀어 이렇게 했어. 요 상황을 A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요. B 입장에서, C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르는 말이 다 다른데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다 똑같이 이 그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A는 어떠냐? A는요 나머지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은 BC라는 선분이 나올 텐데, 그렇지? A라는 점은 BC라는 선분 위에 있는 건 아니고 BC를 이렇게 늘려서 연장하는 그 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외분이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요. 자, A부터 B까지 되면 길이가 얼마죠? 20이죠. A부터 C까지 되면 길이가 얼마예요? 35죠? 20대 35. 야, 구하면 몇 대 몇인가요, 이게? 4대 7? 맞아요? 맞아, 틀려요. 이거 이렇게 볼 겁니다. A는요, 선분 BC를요, 4대 7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 가요? 다시 차분히 해보면요. 4대 7에서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A부터 B까지 거리를 먼저 적고요. 이렇게. A부터 C까지 거리를 뒤에 적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 이해가? A부터 B까지가 20 나왔고 A부터 C까지가 35 나왔으니까 20대 35. 5로 엮으면 5, 4, 20, 5, 35 아니야? 이게 그치? 네, 4대 7. 근데 BC라는 성분은 여기 있고 A는 어쨌든 요 성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외분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 가요? 똑같은 상황을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A는 10이라는 성분을 7대 4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게 중요해, 순서가. 요 선분도 C가 먼저 나왔지? 그러면은 길이도 C까지 길이를 먼저 재야 돼요. A부터 C까지 거리를 먼저 재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A부터 C까지는 35잖아. 그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B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거리를 뒤에다 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둘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가지는. B 입장에서 볼까요? B.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B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어떤 선분? AC라는 선분 나오죠? 그쵸? B라는 점은요, H라는 선분을 몇 대 몇 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B부터 A까지 거리를 잽니다, 먼저. B부터 A까지 거리가 얼마? 20이죠? 그리고 B부터 C까지는요? 15죠. 이건 20대 15라고 쓴다는 거죠. 길이 얘기를 쓸 때는. 약분하면 몇 대면? 4대 3. 그래서 4, 빨간색으로 쓸게. 다시. AC를 4대 3으로. 예, 이번에는 A씨라는 선분은 이만큼인데 B라는 점은 어쨌든 이 선분 내에 있죠? 안에 있죠? 그렇죠? 이때는 내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내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이걸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선분을 거꾸로 B는 C의 1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3대 4라고 좀 B를 바꿨어야 돼요. 거꾸로. 이해 가요? 그리고 내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하면 다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만큼 쉬운 내용이에요. C는 여기 있고요. C라는 점은 나머지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AB라는 선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C는 AB라는 선분을 몇 대 몇으로 쪼개고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C부터 A까지 거리지는 건데 이렇게 C부터 A까지는 얼마? 35. 그렇죠? C부터 B까지는요? 15. 35대 15를 약분하면 몇 대 몇이죠 이게? 5, 7, 35, 5, 3, 7대 3. A, B를 7대 3으로 한 다음 C라는 점은 여기 있고 A, B라는 선분은 여기 있어. 선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점은 선분을 연장하는 선에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건 뭐라고 했어? 아까? 외분이라서. 그치? 그거를 외분하는 점. 이렇게 부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 선분의 순서를 바꿔서 C는 B의 1을 해버리면요. 길이를 재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3대 7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외부는 똑같고요. 어차피 이 선분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죠?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그게 돼야 돼. 이 모두는 다 어쨌든 세 점이 일직선에 있다는 뜻이에요. 쭈루룩. 뭐 ABC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가 이거 보고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 그게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용어의 차이니까 내용은 어떻게 간단해. BC 선분을 그려보고 A가 어쨌든 요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 그렇지? AC 선분을 그려보고 B는 이 안에 있으니까 내분. 그러니까 내분, 외분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B의 몇 대 몇 몇이라는 것은 얘부터 1번까지, 얘부터 2번까지 거리를 각각 그 비례식을 쓰겠다는 거죠. 이해가요? 초반에 아마 되게 헷갈릴 겁니다, 이거. 거꾸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맨날 연습을 해야 한다. 뭘로 연습하란 말이죠, 대체? 딴 게 아니야.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교과서 문제, 그거 푸는 게 연습이지 뭘. 이해가지? 설마 너희들 이 학원에서 하는 수업만 딱 듣고 학교 수업은 하나도 안 듣는다든지 집에 가서 숙제 하나도 안 한다든지 그래놓고 점수가 잘 나오길 기대하진 않을 거야, 그치? 양심적으로. 안 그래? 자율학습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수업만 하고 그래도 나올 거 말까인데 안 그래? 그치? 그게 다 연습이라니까. 그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야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거 설명하면 또 이해하죠. 알겠죠 일단? 자, 어쨌든 내용은 이런 건데 여기 이제 공식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요? 공식? 공식이니까 뭐 이거는 암기 사항이죠.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암기할 게 많지 않아요. 영어 단어 10개만큼 밖에 안 돼요. 분량이 10개 금방 외우잖아. 그치? 네. 수학도 공식 10개 만드니까 금방 외울 거야. A라는 점의 좌표가 A고 B라는 점의 좌표가 B일 때 이 A, 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걸 총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일단은 A에다가 숫자 하나만 딱 적은 거 보니까 이 두 점은 어디에 있는 점일까요? 수직선에 있는 점이에요. 이해가요? 좌표평면 아니잖아 지금. 숫자가 두 개가 나와야 좌표평면인데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수직선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해가요?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죠?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A 쓰고 아무데나 B 쓰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게 뭔 뜻인지 아까 했던 말 잘 기억나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무슨 얘기야? P부터 A까지 거리를 재고 P부터 B까지 거리를 재서 그 B가 M 대 N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가요? P를 적당하게 내분이니까 어쨌든 이 선분 안쪽에 적당히 P를 잡겠다는 거, 그치? P부터 A를 먼저 재는 거야, 그치? A 이렇게 재는 길이가 M. 정확하게는 M이 아닐 수도 있어. 아까 봤던 것처럼 20과 15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M이다라고 놓긴 그렇고 M 대 N이라는 비례식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지. P부터 B까지니까 이렇게 재는 거리가 N 나오도록 M 대 N 나오도록 이런 적당한 점을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기억나니? 내가 어디 그림을 그리니까 좀 기억이 날까? 나? 어떻게 하는데 좌표? 답이 뭐야? 공식 뭐야? 분모는 B합, 분자는 X합. 이 공식이죠? 내분의 공식은 이렇죠? 무슨 뜻이야? B를 합하라는 거지. 몇 대 몇이라는 저 두 개의 B를 합하라. 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분자는 X. X자 모양으로 곱할 건데요. A점 좌표가 A였죠. B점 좌표가 B였죠. 예, 이 N이라는 숫자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숫자한테 곱할 거고요. 이쪽에 있는 A라는 숫자는 이쪽에 있는 N이라는 숫자한테 곱할 거예요. 곱하는 숫자들끼리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이 선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반대쪽과 곱해지는 모양으로. 이해가요? M은 누구랑 곱한다고요? B랑 M 곱하기 B 이렇게. N은 누구랑 곱한다고요? A랑 N 곱하기 A. 그 두 개를 어쩌나 구한다고? 합친다고. 합한다. 이게 바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증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니까 자세한 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시고 아마 겨울방학 때 다들 했을 거야. 선행하면서 혹시 나는 궁금한데 알릴 수 없느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인 시간을 들어서 좀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게 내분하는 점에 관련된 공식이라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 글자로 바꾸는 게 있죠? 똑같이 써볼까요? A는 A고 B의 분모는 B입니다. 이 AB라는 성분을 M 대 N으로 이번엔 뭐 한다고? 외분한다. 이 점을 이번에는 Q라고 불러볼게요. 다른 점이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요? 대충 그리세요. 일단 A라는 점 눈금 A고요. B라는 점 눈금은 B입니다. Q는 어디에 잡아야 돼요? Q는 여기 안에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잡으면 내분이니까. 그치? 지금 외분이잖아. 그치? 그럼 Q는 이쪽에 잡던가 이쪽에 잡던가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이건 이해가요? 이쪽에 잡는 거랑 이쪽에 잡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 두 숫자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M이 더 길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커. 그럼 무슨 뜻이야? Q부터 A까지 센 거리랑 Q부터 B까지 센 거리랑 비교하면 누가 더 길다는 거야, 지금. Q부터 A까지 더 길다는 거지, 그치?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Q가 여기에 있어야 QA가 길까, QB가 길까? Q가 이쪽에 있어야 QA가 길까, QB가 길까? 상상할 수 있겠어요? Q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Q부터 A까지 잰 거리는 이만큼이고 Q부터 B까지 잰 거리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대소를 보고선 Q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도 알아맞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부는 어차피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려도 되겠지만 외부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갈려져요, 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의 판단은 이 두 수의 대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려 한쪽 찍어보고 해봐. 이렇게 M, N. M이 짧으네? 안 되겠다. 이쪽인가 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지? 이때의 공식은 어떻게 한다? 저랑 비슷하죠. 그렇죠? 외분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B차, X차. 이해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B끼리 빼요. M 빼기 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건데 이 숫자를 연결했을 때 이 선들이 크로스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M이랑 이 A랑 연결하고 N이랑 B랑 연결하면은 이 선들이 안 만나죠? 서로. 그쵸? 크로스 안 되죠? 그래서 M을 이쪽이랑 곱하게 만들고 N을 이쪽이랑 곱하게 만들어야 선이 이렇게 크로스 돼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되는 모양의 차라는 거죠. 뭐랑 곱한다고요? M이랑 B랑 곱해요. MB. 또 뭐랑 곱해요? N이랑 A랑 곱해요. 그 두 개는 또 뭐예요? 빼기 차. 이게 이제 Q의 좌표라는 거죠, 이렇게. 요 두 가지는 이제 외워야죠. 외워야 이 단어 문제를 풀어요. 못 외우면은 뭐 다 틀린 거지 어떡하라고, 그렇지?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가요? 얘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MB랑 NA랑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빼기이기 때문에 바꾸면 큰일 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꼭 지켜야 돼요. 내가 M을 먼저 썼으면 분자도 이렇게 M을 먼저 써야 돼요. 꼭 이거 지켜야 돼요. 빼기 쪽으로. 더하기는 바꿔도 상관없지만 빼기는 바꿔 빼면 다른 값이 나오니까. 이해가죠? 내분점은 B합분의 X합, 외분점은 B차분의 X차. 이거 어쨌든 외우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모양은 X, 즉 크로스된 모양, 이렇게 엇갈리는 모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유형 풀어보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직선에서 두 점이 있을 때 내부 외분에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좌표 평면에서 내부 외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내가 에어컨을 켜가지고 온도를 1도씩 낮출 거야 지금부터. 알았지? 잠이 솔솔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졸린 거야. 극장에 가서 엔드게임을 보고 있으면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엔드게임도 새벽 3시쯤 보면 잠이 올 거예요. 그쵸? 뭐라고요? 2시. 나 샴푸 맡겨놨어. 안 주는데 너무 샴푸시 비싼 거 왜 줘? 샴푸시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그치? 그래 안 그래?
차트를 그려줄게. 그러면. 그거 왜 사고 자, 좌표 표면에서 내분점, 외분점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안 쓸 거예요, 공식.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A라는 선분 웬만할 거고 요 내부 어딘가에 P를 잡아요. P부터 A까지 거리를 재고 P부터 B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랬더니 그 비대식의 값이 m대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네, 똑같이 불러요. AB라는 성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좌표가 어떻게 찾느냐 알아가면요. 예, 수설말을 내리면요. x 좌표끼리도 이 m 대 n이 돼요. 수설말을 내리면요. y 좌표끼리도 m 대 n이 돼요. 그래서 좌표표면이라고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외웠던 공식을 똑같이 하되 x 좌표끼리만 해서 x표를 구하고 y 좌표끼리만 해서 y표를 구한다. 요겁니다 내용은. 이해가죠? 네, 그것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딱히 이걸 공식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 공식은 그냥 이게 다야. b하분의 x랑 b차분의 x책이 다고 좌표표면 따로 수식선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하나로 다 같이 외우되 좌표 표면 나오면 x끼리 따로 구하고 y끼리 따로 구한다. 이렇게 두 번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점이 3개 나오는데 그 점 3개가 일직선을 이룰 때는 내분, 외분 얘기를 할 거고 그 내분, 외분에 관한 구하는 법까지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뭐야? 점 3개가 있을 때 점 3개가 무엇을 이룬다? 삼각형을 이룬다. 첫 번째 점 A의 좌표를 x1, y1 두 번째 점 B라는 좌표를 x2, y2 세 번째 점 C라는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합시다. 문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콤만 찍으면 조그만 숫자랑 헷갈려가지고 나는 보통 수업할 때 콤만 안 찍기도 하는데 콤만 원래 찍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점이 삼각형 모양이 된다.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든지 이해가죠? 뭐 둘레를 구하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이해가? 무슨 삼각형인가?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다라든지 정삼각형이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까 뭘 배웠어? 좌표가 있으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쵸? 좀 번거롭게 생겼지만 세변 길이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세변 길이를 다 구하면 이게 정삼각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 왜? 셋이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그치? 다 다르면은 일단은 그런 건 아니겠네. 그러나서 또 한 번 직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직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식은 피타고라성입니다. 이 길이 제곱이랑 이 길이 제곱이랑 더해서 이쪽 길이 제곱 나오는지 확인해서 되면은 직각이 하나 있는 직각삼각형이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좌표를 3개나 주고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게 넓이를 구해봐라 뭐 해봐라 이런 얘기 시켰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에 나가는 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중심 구하기 보통 주의를 많이 쓸 텐데요.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공식으로 만들어놨죠. 나머지는 공식이 별로 없고 요거는 공식으로 있으면 또 암기해야 됩니다.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기억나요? 뭐였는데? 원래 원리는 뭐냐면은 BC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곳이에요. 무게중심 물어보면 대부분 다 까먹었다고 애들이 다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 기억난대. 2대1. 2대1은 기억난대. 무게중심 하면. 그래? 네, 그래요. 여기 중점을 잡아서 중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 뒤에 좌표가 나오는데 그 좌표가 어디서 나온다? 되게 쉽죠? x를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3. y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3. 마치 평균처럼, 그렇죠? x 좌표의 평균, y 좌표의 평균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식 유도 과정은 안 할게요. 좀 다 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공식이 된다는 거고요. 이해가? 여기까지는 교과서나 다른 데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공식이라면 내신 대비하기 위한 또 공식이 또 추가로 있어요. 뭐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뭐 중선 정리 공식이라든지 몇 개 공식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는 뭐 사선 정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좌표 평면의 기본 공식들. 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점이 한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 있을 때는 뭐 한다, 세 개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라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개념 설명 끝. 이걸로 개념이 다를 것 같아? 당연히 안 돼. 그렇지. 보통 이 정도 분량이면 여러분 학교 수업 한 이틀치 분량이에요. 이틀치 분량. 50, 90 두 번 하는 분량이라고 이 정도 수업이면. 이거를 내가 한 시간도 안 내서 지금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은 거죠. 안 그래?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복습해야지. 아이폰을 내가 뽀개버리야 이게. 지금 핸드폰을 끌 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는 오늘 풀 문제가 유형이 몇 개 없어요. 13개구나. 13개밖에 없는데요. 한 5개, 6개쯤 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쭈기로 풀게요. 알겠죠? 남은 시간은 유제 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유형 922번 문제. A점 좌표는 4,A, B점의 좌표는 A,4, AB의 길이는 5루트 2라고 줬을 때 A를 구하는 문제고요. A는 양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기초 중에 하나죠. 점이 몇 개 나왔을까? 몇 개 나왔다? 2개가 나왔다. 그치? 어디에 있는 점? 좌표 평면에 있는 점.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을 주고서 거리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이 탁 튀어나와야겠네요. 그쵸?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A, B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요. 한글 패치를 깔면요. X의 차 제곱 플러스 Y의 차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요? X 좌표끼리 이렇게 빼세요. 두 개를. 선생님 4에서 A를 빼야 되는 거예요? A에서 4를 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이라서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A에서 4를 뺀다가 익숙하다면 A 빼기 4 하세요. 이거는 A 빼기 4고요. 그걸 제곱시킨다고 이렇게. 이해가죠? 플러스 Y끼리 Y 좌표 뒤에 있는 게 Y표잖아. 그치? 얘들끼리도 빼요. A 빼기 4도 끝이지 뭐. 그치?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제곱해서 루트를 싹 씌우는 게 바로 A, B 사이의 거리 얼마? 5루트 2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거 풀면은 A가 나오겠지 뭐. 그치? 양변 제곱하는 루트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양변 제곱해버리면은 이쪽은 루트 없어졌으니까 이거만 두 번 나와요. 똑같은 것만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전개하면 뭔지 알겠죠? 이거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인 거 인정? 인정? 한 번 더 나오죠? 곱하기 2인 것도 인정? 네. 우변을 제곱하면 얼마죠? 이거 제곱하면? 5의 제곱은 25고 이거 제곱하면 2니까 25 곱하기 2에서 얼마? 50 인정? 인정. 양변을 이거 나눠버릴게 이렇게. 이쪽은 25가 되겠는데 그치? 근데 2항이 뭐냐고?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빼기 8A에 2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9인가요? 는요 되겠네. 그쵸? 인수가 됩니까? 네! 1, 9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그치?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9네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양수값만 찾아내면 이건 버리고 이게 답이 되겠네. 그치? 쉽죠? 1번 문제니까 쉽잖아. 못 풀면은 어떡하지? 못 풀면은 저희 중학교 돌아가야죠.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죽겠어 얘가? 이해가요? 916번 A라는 점 좌표는 1,3 B라는 점 좌표는 5,-1이고요 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A, B가 직선 Y는 2x 빼기 7 위의 점이다. A 더하기 B를 구하시죠. 내가 웬만하면은 이 문제를 거의 안 쓰죠. 칠판에다가. 그쵸? 한글 거의 안 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왜 이 문제는 한글을 거의 다 썼을까? 문제에는 한글 왜 거의 다 썼을까?
이거는 못 푸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 이유는 국어를 못해요 애들이. 국어를 못해서 틀리더라고. 그래서 국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글을 해석해 주려고 일부러 내가 다 쓴 거예요 글을. 이런 자질구레한 숫자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건 조금 이따 쳐다보는 거예요. 숫자 쳐다보지 말고요. 그냥 간단히 보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에서 같은 거리에 P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다시 A, B에서 같은 거리에 P가 있다. 이해가죠? 이런 숫자는 좀 나중에 이거 상관없잖아. 지금 내용을 파악한다면 점이 하나, 두 개 나왔어. 그렇지?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P라는 점이 새로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가? 그럼 이게 그림상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더 쳐봐. P가 어떻게 있었는 얘기일까? 얘네들부터 같은 거리. P가 이런 곳 이렇게 쟀을 때랑 이렇게 쟀을 때 길이가 같아지도록 이렇게 P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상황을 이 한글을 그림으로 옮겨두면 이런 모양으로 되죠.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P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식은 PA랑 PB랑 같다. 이걸 쓰겠다는 거죠. 식은. 이해가죠? 이 뜻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뒷문장.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면은 위에 있다는 말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 점을 대입하지 않았나요?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A, B를 X에다 A, Y에다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식이? B는 2A 더 빼기 7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요 식이랑 섞어서 풀어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풀고요. 아예 애초에 얘부터 고쳐요. 어차피 B랑 얘랑 같다는 거 이해했잖아요. 그쵸? B랑 2A 빼기 7이랑 같다며 그럼 이 좌표를 아예 고쳐요. 어떻게? A, B가 아니라 방금 B가 이거라면 그치? 2A 빼기 7 아예 이렇게 푼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슨 말 이해가죠? 어차피 A, B 문자 두 개 쓰는 것보다는 문자 하나 쓰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어? 어차피 이걸 오늘 알았잖아. A랑 B랑 어떤 관계인지 알았으니까 B 대신에 저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해볼게요. 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P부터 A까지 거리. 자, P점 여기 있어요. A점 여기 있고요. 아까 거리 구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 X끼리 찾고 Y끼리 찾고 그쵸? 여기 X, A고요. 여기 X는 1이거든요. 둘을 빼요. 뭐라고요? A에서 1을 뺀다고 이렇게. 이해가지? 이해가지? 다시 한번 Y 얘가 P의 Y절표 A의 Y절표 이해가지? 이 Y에서 이 Y 빼면 얼마 나와요? 2A 빼기 7에서 3 빼면 뭐 나오죠? 2A 빼기 10 나오죠? 그쵸? 요렇게 해서 제곱시킨 다음에 두 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뭐야? 이게 바로 P부터 A까지 거리죠. 이해가죠? 감사합니다. P부터 B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P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습니다. 그쵸? X끼리 빼세요. X 여기 X잖아요. 그쵸? A 빼기 5네요. 이해가요? A 빼기 5의 제곱 다시 한번 Y끼리 뺄 거예요. 2A 빼기 7에서 마이너스를 뺄 거예요. 이해가요? 마이너스를 뺀다는 더하기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A 빼기 7에 1을 더할 거니까 뭐가 돼요? 2A 빼기 6의 제곱.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루트 씌우는 게 마찬가지 P, B의 길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P랑 PB는 같은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루트를 씌운 것끼리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끼리도 같겠네. 그치? 양면 제곱해서 이제 푼다는 거잖아. 이거 안에 있는 게 뭐죠? 이거 앞에 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거 이해가죠? 뒤에 거 전개하면 4A제곱 빼기 40A 플러스 100이겠네. 그쵸?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거 할 때 느리느릿 하면은 다시 선생님 저 아니 이거 전개 못했는데요. 집에 가서 해. 자꾸 이제 나무를 보느라 숲을 못 보면 안 돼. 그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공식이 있어서 대입하면 풀려. 이게 포인트지 이거 전개식 포인트는 아니잖아. 그치? 전개 내가 대신 해주니까 집에 가서 이 정도 속도로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 보고 쓱쓱쓱 쓸 정도로. 이거 전개하면 뭐죠?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거 이해가요? 첫 번째 거 전개하면 이거? 이해가요? 네. 이거 전개하면 뭐죠? 4A제곱 빼기 24A 플러스 36이네. 그쵸?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보다시피 이쪽에 5A 조금 나오고 이쪽도 5A 조금 나오니까 지울 수 있겠네. 이쪽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2A 더하기 100이고요. 이쪽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4a 더하기 61이네요. 그쵸? 이해가죠? 이거 어떻게 풀면 a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우와, 124 빼기 42? 124 아닌데요. 34네요. 아, 이거 10이구나? 미안해. 이선 글씨가 중요해. 시작할게. 이거 10이구나. 이거 두 개는, 이건 맞지? 42, 100. 맞아라. 이쪽은? 아이씨, 머리 섭외 34? 맞지? 넘어가면 플러스 34네? 그럼 얼마가 되지? 맞아요? 마이너스 8에? 더하기가 안 돼. 100일 넘어가서 마이너스 100일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40. 여기서 일단 A가 나오네요. 그쵸? 보다시피. 그쵸? A 얼마? 5고요. A 5를 구했으니까 여기 2번 식에 A 5 대입하면 B 나오겠죠? 그쵸? B는 얼마? 3 나오네요. 그래서 A 5, B 3 나왔으니까 더하면 8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문제. 이해가죠? 최소한 이해는 하셔야지 뭐. 수업을 듣는 동안은 못 외우더라도 이해는 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억까지 하려면은 어디다 적어놔야 될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어디다 적어놔야 돼. 연습장에 적어놓고. 어저께는 학생들이 열심히 저기 중학교 3학년들 열심히 찍더라고, 핸드폰으로. 이거 칠판을. 너희도 어떻게 잘 해봐. 핸드폰만 하지 말고, 땡땡아. 930번. 응? 그래, 찍어. 찍어. 나 찍으려고? 나를 찍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나를 찍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내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올렸다. 그럼 초상권 침해야. 그치? 본인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뭐 친구들과 돌렸다. 이러면은 초상권 침해야. 요즘은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가 드라마도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 드라마도. 근데 모르지. 옛날 드라마는 이게 바깥에서 촬영한 게 많았어요.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지나가는 시민들 얼굴도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요즘 드라마는 어떤 것 같아? 실내. 웬만하면 다 스튜디오 촬영이야. 실내에서. 웬만하면 주연 배우 얼굴만 계속 나와요. 계속. 길거리 이런 거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안 나옵니다. 확실히 드라마가 좀 약간 조금 산막이었다랄까? 예, 그런 게 있어. 옛날에는 뭐 초상권 같은 거 없었어 그냥 지나가면 뭐 나왔어 그냥 그래. 옛날 드라마 봐봐 그래 재밌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이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얘기예요. 잘 봐.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이 6개를 보통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변의 길이는 방금 얘기한 AB 길이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길이는 다 가능한데요. 각은요, 이게 특수한 각이 아니고서는 그 각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7도가 나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은. 딱 하나. 뭐? 90도만 구할 거예요, 90도만. 그걸 무엇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해가? 물론 조금 더 발전하면은 예각인지 동각인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게 30도, 45도, 60도까지는 나오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현재로서는 90도냐 아니냐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무엇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근데 피타고라스는 쓰려면 결국은 변형기가 필요하겠죠. 그쵸? 결국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그냥 검사하려면은 결국은 변형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자마자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로 AB 길이의 제곱은 얼마지? BC 길이의 제곱은 얼마지? CA 길이 제곱은 얼마지를 바로바로 계산을 해야 돼. 문제를 보자마자 오케이 하고 빨리 해야 돼. 문제를 하루 종일 또 A는 4,2고 B는 0,4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 이해가? 무슨 삼각형인가 물어보는 순간 바로 제곱해서 구하생을 해야 한다고. 내가 왜 제곱을 썼는지 여러분 A, PA 길이만 구하면 루트가 포함되지만 그쵸? 이걸 제곱시켜버리면 루트가 안 나오겠죠 이제는. 그쵸?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루트 없는 식으로 그냥 풀겠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죠? A, 여기 둘이니까
16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x끼리의 차 얼마야? 바로 암산할 수 있겠지. 4 빼기 0이 얼마야? 4잖아. 제곱 플러스 y끼리의 차 6이죠. 6제곱. 그거 얼마야? 16 더하기 36 해서 5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BC입니다. 이번엔 BC. B부터 C까지. X끼리 빼봐. 얼마야? 2. 보여? 2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봐. 이렇게 빼봐 거꾸로? 얘 빼기 얘는 더하기니까 2지. 제곱. 얼마야? 2의 제곱 4. 4니까 더하면 8 나오겠네. 이해가죠? 원래는 이게 그냥 AB 길이를 구하면 루트겠지만 우리는 지금 제곱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 CA입니다. CA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CA. 자, X끼리 빼세요. 얼마죠? 6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세요. 얼마죠? 4. 얼마예요? 36 더하기 16이니까 52네요. 이 둘이 지금 같은데요, 보다시피? AB 제곱한 거랑 CA 제곱한 거랑 같네요. 그럼 AB랑 CA랑 같은 뜻 아닐까요? 둘 다 기기로는 루트 52, 루트 52라고 했을 때, 그치? 이거는 삼각형 3면 중에 보다시피 어때요? 둘이 같아요.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거기 보기 중에 AB의 길이랑 CA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5번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냉. 전까지는 대부분 다 쉬워 하던데 직선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힘들어 하더라고. 전까지는 그래도 뭐 제곱 아직 뭐 이 정도 느낌이라서 하나 봐. 하루에 수학 공부 3시간씩 하고 있니 니들? 수학 공부 몇 시간 하니? 오늘부터 할게. 내가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아직 이제 문이과 어쩌면 뭐 거의 뭐 통합이잖아, 그렇지? 요즘 문이과 통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과가 결정이 돼요, 결국은. 뭐 때문에? 수학 때문에. 예, 수학 때문에 어차피 가형분야, 나형분야 어차피 결정돼요. 그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예. 어차피 자유학기고 뭐 문과 이거 안 하고 통합한다 해도 결국은 수학 때문에 구분되고요. 그 수학 중에서는 이과 수학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시간 하셔야 돼요. 수학만 하루에 5시간. 문과 하시는 분도 하루에 3시간 해야 돼요. 수학을. 그걸 못하면 못 따라가요. 수학을. 너무 많아서 아니. 진짜로. 나는 참고로 학창시절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5시간, 8시간 한 것 같아. 수학만. 진짜로. 맨날 수학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해, 이렇게. 알았어? 안 하면 못 쫓아간다고. 양이 너무 많잖아.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 요 문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루트를 2개 더한 것의 최소값. 이걸 어떻게 함수로 푼다? 못 풉니다. 이거는 뭔가 테크닉을 쓰라는 건데요. 이 루트 하나가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이 루트 하나도요. 어떤 좌표부터 어떤 좌표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2개를 더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거리 2개를 합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풀어야지 이 자체 갖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뭐 제곱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하고 잘 어려워서 많이 나와요. 진짜 어렵게 확 바꿔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수준이야 여러분한테는. 다시 해볼게. 그 공식 기억나요? A, B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를 가지고 뭐가 X끼리 빼요.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곱 밑에 있는 게 2를 뺀 거예요. 모양이. 제곱 밑에 있는 게 2를 이렇게 뺀 거라고요. 여기 뺀이 보여요? 여기 뺀 게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 요거는 x 빼기 2고 요건 뭐야? 요건 y 빼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이렇게 쪼개야 돼요 문제를. 요건 빼기 없는데 빼기가 없으면 0이에요. 0. 그래서 얘는요 0,0부터 x, y까지의 거리야. 그건 이해가? 그 이해가니? 얘는요 2, 마이너스 1부터 x, y까지의 거리예요. 그것도 이해가요? 그러니까 x끼리 빼서 x 빼기 2해주고 y끼리 빼면은 y 더하기 1 제곱이 나온 거야. 얘는 x끼리 빼니까 x 해주고 y끼리 빼니까 y 제곱인 거야. 이해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수직선 아니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2 마이너스가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2 마이너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은요 지금 문자기 때문에 아무데나 적어도 돼요, 그렇죠? x, y를 이렇게 잡으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거는 이 거리, 뒤에 있는 거는 이 거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찾고 싶은 거거든요. 이 점이 어디에 있어야 이거 두 개 합이 제일 짧을까? 어디에 있긴 요거 성분 연결한 여기 어딘가에 P를 잡아야 x, y를 잡아야 얘부터 원점까지 거리 플러스 얘부터까지 거리. 직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짧아요. 다르게 연결하면요 이 길단 말이에요.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파란 거 한 거보다는 빨간 게 짧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짧아요. 그래서 x, y는 요 성분 어딘가에 잡는 거고요. 어쨌든 두를 합쳤다고 하면요 결국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거리? 결국은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x끼리 빼면은 2 빼기 0이니까 2죠? 플러스 y끼리 빼면은 1이죠? 루트 씌운 거. 이게 답이에요. 루트 5. 예. 얘부터 얘까지 거리 루트 5 이게 답입니다. 저 그래프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그림과? 그린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렸다는 게 뭔 소리예요? 그래프 어떻게 그린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렸다는 게 뭔 소리예요? 그래프? 뭔 소리야? 어떻게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무슨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x, y. x, y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좌표 표면에 있는 한 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두 합치라는 뜻이라고요. 이 집 자체가 이해가? 만약에 x, y가 여기 있으면요 얘랑 합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x, y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짧게 나오는 합이 어디 있을 때일까면은 요 빨간색 선분 어딘가에 잡았을 때가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제일 짧아요. 그럼 이해 가냐고요. 네. 자세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937번까지 하고 파포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넘어가던가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번째 유형 할만하죠? 아우 기침은 떨어지지 않아요. A점 좌표가 1,4 B점 좌표는 5,3이고요 X축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이것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X축 위에 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놓는 방식이 있죠? X축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얘 좌표 놓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놓죠 보통? X축의 점은 보통 기본적으로 Y의 좌표가 제로인 건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놓을 때는 A,0라고 놓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해가죠? X축이요. 여기에 점이 있으면 뭐라고 쓰겠냐고. 이거 2,0 아니에요? 이해가죠? 여기 점이 있으면 뭐라고 쓰겠어요? 마이너스 9,0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상 X축 위에 점이 있으면요 항상 이 뒤에가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앞에는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 쓰고 아는 건 숫자 쓴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0이다. 또 이해가죠? 그럼 AP 제곱은 뭐야?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 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제곱시키니까 이제 루트가 없어지겠네. 이해가지? 다시 해볼게요. AP의 제곱은 뭐냐면요 A부터 P까지입니다. 자, 거리 되는 거라고요. X끼리 빼보세요. 뭐죠? A 빼기 1의 제곱. 이해감? Y끼리 빼보세요. 얼마예요? 4죠? 이렇게. 이해가요? 다시 한번. 네. BP의 제곱은 뭐죠? B부터 P까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B부터 P까지 이렇게. X끼리 빼보세요. 얼마예요? A 빼기 5네요. Y끼리 빼보세요. 어떻게 되죠? 3 나오죠? 원래는 성분은 루트지만 지금 제곱시켰기 때문에 다 지워진 겁니다. 지금 현재. 두 개를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더해가면 이렇게 쭉. 그럼 더하면 뭐야? 이거 2차 함수 아닙니까? 이거 보면 그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에다가 16 더하는 거 이해감? 응 그래 좋아. 밑에 거는 A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에다가 9 더하는 것도 이해감? 응 좋아. 집에 가서 천천히 해봐. 그 두 개 더하면 그 2A 제곱 되고 그치?
더하면 마이너스 12a 되고 와 숫자 얼마야? 25, 51이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해 감? 네. 보다시피 이 함수는 이차함수 모양이에요. 아래로 볼록하는 거 말이죠. 여기 우리 축 찾는 거 꼭지 찾는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네. 얼마인데 여기가? 그 두 분의 합이 얼마죠? 6. 나누기 2는 얼마인데요? 3. 왜 3을 줘? 몰라? 못 찾아? 아. A에 3 넣으면 얼마 나오죠? 이 전체 값이? 3을 넣으면 9, 2, 18 빼기 36 더하기 50이네요. 그쵸? 와 18을 빼는 거야 그렇지? 33? 네. 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내 말은. 꼭지점이 3,33짜리 아래로 볼록한 이차가 나와요. 이 참수가 최소값이 뭐였죠? 보통 이 참수 최소값은? 꼭지점 y 절대 아니었나요? 답은 33이죠. 이해감?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